오인회라는 건 없어요. 아, 없습니까? 네, 내가 아무리 뭐 허수아비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나도 고모인데 예. 그래 당에 돌아가는 건 웬만하는 건 알지. 누가 핵심인 건 안다. 더구나 속사정은 내가 알지. 아하. 그런데 오인회가 있었으면 우리가 먼저 알지. 오인회는 없고 그건 이영호 의원이 헛소리한 거고. 아하. 그러니 형태로 해서 오인회 간 모양인데 실제로 뭐 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예. 내가 알기로는 오인회란 건 없고 아하. 뭐 자기 당직자 주요 당직자들끼리 모여갖고 뭐 사전에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건 하겠지. 고모님이 아까 이제 당 상황 돌아가는 거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막후 최고 실세는 누굽니까? 김기현 대표. 맞고 아이고. 최고 실세 대통령이지. 아, 대통령. 네, 여야 대표 정치 구단들의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를 듣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국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한판 승부가 예. 방송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저와는 관계없이 예. 지구는 돌고 그 두 분이 오시니까 뭔가 아니, 나도 스튜디오가 그거 살아나고.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즐겁게 하시던데. 이상민은 안 와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윤태 의원이 나온다고 그래서 또 오라고 그래서 예, 예. 그래도 또 이재호 고문님이 또 이상민 의원이 없으시니까 큰 힘은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완전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부터 해볼 텐데 이번 주에 또 가장 큰 핵심이 됐던 키워드가 이 국민의힘 5인회 관련 얘기인데 또 저희 근원제가 저희 한판 승부였기 때문에 또 우리 이재호 고문님께서 이 5인회 존재 여부 논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인회 들어보셨어요, 고문님? 물론 못 들어봤는데 안 들어보셨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아니 없는 거예요? 이게 한판 승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 저희 이용호 의원이 저희 한판 승부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 왜 불러? 통합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또 금방 또 사회통합. 이렇게 했다. 그런데 예. 물론 뭐 당에 그런 소리 뭐 때가 되면 그런 이야기 많이 5인회, 나오는데 6인회, 7인회 얘기 많이 예. 나오죠. 오인회라는 건 없어요. 아, 없습니까? 네, 내가 아무리 뭐 허수아비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나도 고모인데 예. 그래 당에 돌아가는 건 웬만하는 건 알지. 누가 핵심인 건 안다. 더구나 속사정은 내가 알지. 아하. 그런데 오인회가 있었으면 우리가 먼저 알지. 오인회는 없고 그건 이영호 의원이 헛소리한 거고. 아하. 그 이제 김기현 의원이 원체 이제 그 좀 지도력이 딸리다 보니까 리더십이 좀 딸리다 보니까 장악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 최고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당직자 주요 당직자들 예. 모여갖고 논의를 하고 뭐 의견을 하고 그러고 최고위원회 들어가서 그 논의한 걸 이제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죠. 나도 해봤지만은 예. 그 내가 박근혜 대표하고 같이 이제 원내대표하면서 이제 최고위원회를 같이 했잖아요. 예. 그때 우리는 그냥 최고위원회 딱 되면 그냥 만나갖고 대표실에 만나서 그냥 같이 들어가고 이러지. 뭐 사전에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없거든. 아하, 그 그러시구나. 당연히 그런 게 없어요. 왜냐 그러면 최고위원회 때 그 사람들이 다 배석하기 때문에 다 발언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와갖고 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사전에 먼저 뭐 의견 모아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부자연스럽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지. 근데 이제 그걸 그런 말이 나오는 건 뭐 그냥 헛소리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만큼 김기현 대표 체제 최고위원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증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건 그런데 예, 최고위원들이 제가 좀 말씀 좀 오랜만에 나와서 저기 최고위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맹종하고 윤심에 그냥 빨리 그냥 바람도 안 불었는데 예. 넘어지고. 그 풀리처럼 딱 누워버리고 뭐 이러니까 최고위원회가 명실공히 거기서 의사결정 갑론을박해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디선가 정해진 대로 하고 이제 최고위원들은 묵묵부답 다 그냥 일사천리로 이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맞는데 내 말은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렇다 하는 거는 나는 그건 동의해요. 그건 뭐 힘이 없다. 인정하는데 힘이 없다는 건 동의한다. 인정하는데 오인회라는 뭐 조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난 사실이 아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예, 내가 뭐 이런 소리 하면 참 안 됐지만 예. 그 누가 최고위원회를 봅니까? 뉴스가 좀 잘 안 되죠, 사실은. 사람들이 당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이 대개는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쓰고 또 주목도 아, 하는데 최근엔 좀 왜냐면 주목을 안 하는 것 하잖아요. 같아요. 예, 하면 먼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 당 대표 먼저 얘기하고 당 대표 이야기하고 원내대표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최고위원들 얘기하고. 하는데 예. 그때 다 최고위원들이 작심하고 말할 걸 딱 갖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 이야기하면 기사가 다 나요. 최근에 기사가 공개 발언의 경우에 공개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최고위원회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한지도 모르고 뭐 발언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최고위원들이 뭐 다 얼라들이 앉아서 하니까. 어? 그리고 얼라들이 이당저당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자기네 당내의 문제를 얘기하고 짚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 공격하기만 용병처럼 하니까 뉴스거리도 안 되고 별 중요도도 없죠. 내가 그때 최고위원 아닐 때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를 했어요. 우리 있을 때. 그 들어가면 내가 하도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할 때인데 하도 이제 비판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이제 대전에 있는 뭐 의원이지 지금 그 사람이 뭐 대전 시장이 됐나 뭐 하여튼 그 뭐 의원이 내보고 막 달려들고 그러는 거라 막 감히 고모님에게 그러니까 예. 뭐 민주당 그 뭐 중심 갔다는 둥뭐 같은 여당인데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렇게 공격할 수 있냐는 둥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이제 그 같이 참석했던 다른 그 의원들이 무슨 소리냐고 그 중진인데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막 또 시끄럽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소위 친박이라는 그 사람들이 내인데 달려들 정도로 최고위원회에 가면 말 다 하는 거예요. 다. 박근혜 대통령 씨는 7인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보면 5인회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5인회 간 모양인데 실제로 뭐 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5인회란 건 없고 뭐 자기 당직자 주요 당직자들끼리 모여갖고 뭐 사전에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건 하겠지. 고모님이 아까 이제 당 상황 돌아가는 거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막후 최고 실세는 누굽니까? 김기현 대표. 막후 최고 실세 대통령이지. 대통령. 국민이면 최고 실세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권력과의 거리가 가장. 아는 거 아니고. 그건 뭐 잘 모르겠어. 아시면서. 그러니까 고모님은 그렇다. 당사정을 저보다 모르세요. 아니 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사실 근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5인의 이름은 이제 김기현, 이철규, 박성민, 배현진, 박대출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맞아 당직자들이잖아요. 당직자들이니까 실체가 아니다. 실체 아니. 이분들이 그러면 고모님이 들으시기에 실세들은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거 5명이 당직자들 주요 당직자들이 한데 그러나 글쎄 뭐 그 사람 뭐 주요 당직자지. 주요 당직자인데 힘은 없다. 힘이야 뭐 다 용산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민심 당직자건 최고위원들이건 민심에 터잡아서 민심을 바탕으로 민심을 대변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대통령만 보고 대통령 뜻에 이렇게 자기가 딱 추론해가지고 거기에만 맞추려고 하면 다 허당들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당 대표가 리더십이 있고 당 장악력이 생기면 대통령실도 당 대표를 어려워해요. 당 대표가 뭐라 그러면 그 우리 때도 보면 당 대표 하는 친구가 좀 골치 아팠어. 안상수가 대표를 했는데 시켰는데 막 사사건건 대통령에게 전화했다고 하셨잖아요. 대통령에 전화하고 사사건건 뭐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도 그러니까
아, 그저 안 대표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라고. 예, 고모님에게. 예. 그 내가 안 대표 만나서 야, 무슨 말을 자주고 그렇게. 그 내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하면 야,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 야, 그럼 네가 저녁 한 끼 같이 하면서 네 할 소리 다 해봐라.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그래 만나게 해줘라. 그러면 이제 안가에 불러서 이제 저녁을 같이 된 거야, 맞지? 예. 뭐 없으면 지 할 이야기 다 하지. 아하. 다 하지.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당이 돌아가는 걸 좀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좀 이렇게 청와대가 뭐 한락하던 것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뭐 당 의견도 듣고 이제 예. 당과 여당과 대통령실이 그런 관계를 해야지 대통령실이 여당 지도부를 우습게 알거나 그냥 별로 힘이 없게 생각하면 그거 다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고모님, 그 요인회가 뭐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제 우려를 하는 지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들은 어쨌거나 선거를 통해서 선발이 된 뭐 권위가 좀 현재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5인회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김기현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훨씬 가까운 여기가 굉장히 단단한 사이라고 보여져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파견한 간부들과 당대표가 당 전체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렇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선출직 대표긴 하지만은 예. 그건 다 용산에서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예. 큰 그 지도력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데다가 그 최고위원 된 사람들 다 원외인데다가 초선인데다가 원외인데다가 그 사람들 다 윤심 팔아서 편성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 다. 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상민 의원님은 바람도 불기 전에 뭐 먼저 눕는다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먼저 눕기 경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권의 여당의 지도부로서의 권위와 지도력이 안 설죠. 딱.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대개 최고위원들 중에 그래도 최고위원들이 다 당 대표급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무게감이. 무게감이. 비록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최고위원들은 당 대표급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최고위원의 결정 사항을 무섭게 알고 최고위원의 발언을 국회의원들이나 당에서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돼 최고위원이 당 대표도 별로 지금 권위가 없는 데다가 지도력이 없는 데다가 최고위원은 뭐 더 하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지도부가 힘이 안 생기지. 힘이 안 생긴 데다가 태생적인 한계잖아. 출발할 때부터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된 사람들이니까. 윤심. 예, 그걸 이제 국회의원들 다 알잖아요. 또 당원들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형식만 최고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봐도 깝깝하거든요. 전에 같으면 우리도 전에 같으면 가끔 최고위원들인데 전화도 걸어 뭐도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고 하지만 요즘은 최고인데 전화할 마음이 안 나거든. 누구인데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거든. 예, 예. 그러니까 국민님 지도부가 저래 갖고는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아마 대통령실도 골치 아플 거예요. 그 문제. 시켜놨는데 내년 총선 치를 수 있을까? 이 부분.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전면에서 돌파해 나가는 그러니까. 책임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지도부를 만들어 놨는데 만들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만들고 나니 만들어 놓고 당을 이끌어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데. 아니 대통령실이 이끌면서 하는 거죠 총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결국 전면에 나서게 되잖아요. 저래 되면 전면에 나서겠다는 생각인 전면에 거잖아요. 나서게 되면 선거는 안 되는 거지. 왜요? 그렇게 지금 대통령께서는 내 책임만에 치르겠다는 말씀을 몇 차례 그거는 반복하지 기분으로 한 않으셨습니까? 이야기고 그거는 기분으로 한 이야기고 실제로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 안 됩니다. 자, 이상민 의원님, 되지 자 않습니까? 국민의힘 상황, 좀 5인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비교할 민주당은 그렇게 5인에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소그룹이 뭐 당의 의사결정을 예. 하는 건 필연적으로 예. 그건 부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은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희 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공식 기구를 넘어서서 그를 제압하고 오히려 선도적으로 다 끌고 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최고위원 회의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아까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한 대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또는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러면 뭐하러
저 6명 7명 뽑아놨어요. 다 의견이 다르라고 다른 의견들이 집합을 해서 거기서 합리적인 결론을 수렴토록 하는 이유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건데. 예. 아니 그게 뭐 그냥 대표 얘기만 하는 사람만 얘기 나가고 맹종하는 사람들만 딱 깔려 있고 그냥 바람도 안 불었는데 풀리처럼 누우면 딱 한 명만 있으면 되죠 대표. 그러니까 지금 원래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최고 지도부 최고위원회 구성이 주류 대 비주류가 6대 4는 돼야 됩니다. 아하. 그렇죠. 되게 6대4. 그래야 6대 4. 왜 아무래도 주류가 이제 당을 움직이니까 주류가 6대고 예. 비주류가 4대고 그래야 이게 최고위원회 때 서로 붙기도 하고 건강하고. 싸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되는 건데 이거는 뭐 100% 주류만 최고위원을 해버리면 최고위원회 열 필요가 없죠. 열 필요도 없고 아하. 사람들이 그걸 인정도 안 하죠. 별로. 아 그리고 뭐 어렵죠. 저희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뜻만 자꾸 전달하고 민주당 공격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고 최고위원들 제가 발언록을 보면 대부분 그거예요. 물론 우리 당도 그렇습니다. 우리 당도 최고위원들이 뭐 당내에 지금 현안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당내의 뭐 소수 의견이라든가 민심의 바닥에서 분명히 있는 얘기들은 전혀 거기 최고위원회에서 표출이 안 되고 그냥 뭐 당대표 의견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되면 일색이 되면 맹종하게 되고 맹종하면 성역화하고 예. 그러면 당의 민주주의의 역동성은 잃어버리게 되죠. 예. 자, 오인의 얘기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그래 뭐 민주당 오인회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총선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35%입니다.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만 5월 들어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기조, 정상회담도 있고 또 노조에 대한 강경한 정부의 태도 이것 때문에 시각도 있는데 이재호 고문님은 지금 현 정부의 노조에 대한 대응 며칠 전에도 좀 강경 대응 때문에 유혈 사태도 좀 있긴 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고문님? 지금 상당히 세게 나가잖아요. 예, 노조에 대해서. 예. 노조에 대해서 세게 나가는 것이 예. 노동운동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뭐 그러니까 노조의 불법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용납하면 안 되죠. 그건 노조도 불법으로 뭐 한다거나 뭐 안 되면 힘으로 밀어붙인다거나 이거는 군사 정부 때는 가능했어요. 유신 시대 때는 예. 왜냐하면 그건 뭐 법이 거의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힘으로 우리가 뭐 맨날 힘으로 길거리에서 산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때. 그러나 지금은 그 문민정부 들어서고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는 노조도 준법을 하면서 불법과 폭력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의견을 쟁취할 수 있는 이런 거 좀 구조로 가는 것이 옳고 예. 노조도 또 노조가 이제 지금까지 노조가 저런 식으로 해왔는데 예. 저 대화를 먼저 좀 해야죠. 정부나 사측이나 정부나 담당 부서에서 노조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좀 하고 야당하고만 뭐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노조하고도 정말 깊이 있는 대화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불법으로 나오면 우리 정부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 않냐.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다르다. 우리는 어차피 문재인 정부의 반대급부로 우리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피자 양보하자.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노조하고 깊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담당자들이 노동부가 하든지 담당 부서가 해갖고 그런데도 그렇게 대화를 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노조가 불법하고 폭력을 한다 그러면 그건 뭐 제압을 하는 게 옳죠. 그런데 그냥 그런 대화가 일체 없고 설득이 없이 공개적으로 그냥 제압한다 뭐 이렇게 해놓고 하면 아마 노조들이 더 세게 나가죠. 저는 근데요. 이게 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또 여권에서는 예. 힘센 형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힘센 형님. 야, 내가 힘 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은 그걸 또 갈망했던 그룹들이 있잖아요. 우리 나라에도 강경지단을 보수 강경 예. 극우파들 예. 이런 분들을 결집시키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법치주의, 법의 지배, 법의 준수는 권력자에 대한 겁니다.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날카롭고 잘못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권력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용도로 법치주의가 작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힘들다 뭐 아우성 치는 그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칼날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 권부에 있는 분들이 법치주의가 뭔지를 성찰하고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끔, 과잉금지 원칙에 맞게끔, 필요 최소한도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뭐 길거리에서 뭐 그 밤새도록 술 먹고 자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제거하면 되죠. 시끄럽다. 뭐 소음 틀어놨다. 그럼 소음기 뭐 확성기 같은 거 뺏으면 되죠. 그렇게 뺏으면 되는데 비폭력인데 강경 진압을 하고 그걸 밟은 집회 시위 자체를 못하게 그냥 하겠다라는 건 과잉입니다. 과잉이다. 그거는 헌법상 위법한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경찰 권력이나 또는 시킨 사람들이나 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분란만 더 증폭시키고 확대 재생산 된다고 생각되고요. 뭐 소음을 뭐 소리를 너무 크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줬다. 그러면 그거 제거하고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노장 방류했다. 그러면 그거에 적합한 처벌법규나 뭐 제재 법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노동계가 주장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지도 높이고 통솔 리더십을 잘 발휘하려면 귀담아 듣고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토론 참고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 이분 역할이 필요한데 이분 또 경질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아 사실이 아닙니다. 네, 아 사실- 교체에서 사실이 아니다. 예, 그건 당에서 뭐 그런 이야기 나왔다 하니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아 사실이 아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열심히 하죠.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하고 하는데 이제 별로 성과가 없어서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그 노조를 그러니까 집회를 한다, 시위한다. 이게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뭐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으면 안 되지. 그건 하는데 예. 문제는 문제는 이제 정부가 그게 너무 불법과 폭력을 동반해서 정부가 말하는 소위 그 질서를 문란시키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예. 집회 자체는 뭐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살짝 보면요. 그러니까 5시에 문화제를 끝내야 되는데 5시 10분에 안 끝났다고 해산 명령을 하는 것은 사실은 과잉이죠. 과잉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 대낮에 백주대낮에 막 쇠파이프를 들고 막 서울시를 휘젓고 다니는 말씀하신 대로의 폭력의 문제가 있겠지만 요즘 집회 시위 그렇게 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제가 보기엔 또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 좀 제가 보기엔 좀 걱정이 되는 게 건폭 노조들 잡으라고 하면서 국가수사본부에 특진자가 510명 배정돼 있는데 그중에 50명을 지금 건폭 노조 잡는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집회와 시위와 관련돼서도 법을 제대로 써서 강경하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진압을 잘하는 사람 13명 특진시키겠다. 이래서 지금 강경하게 진압할수록 특진의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지도부가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민주노총이 가만히 있는데 이게 자꾸 가서 긁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뭐 민주노총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방법은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뭐 진압 잘하고 잘 잡으면 특진한다. 그럼 경찰관이 업무 집행으로 제지하고 뭐 체포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특진시킨다 그러면 거기다 무리가 따른 거거든. 그러니까 당장 머리가 깨지지 그 않습니까? 무리가 따르고 소위 말하면 과잉 진압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노조는 더 반발하는 거고 강경 진압은 강경 저항을 불러일으키거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특진을 시키겠다 이런 걸 하면 그건 강경 진압을 유도하는 게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옳지 않고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렇게 뭐 노조도 민노총이나 뭐 한노총 노조도 일대 이 대정부 전략을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노조의 대정부 투쟁 전략하고 윤석열 정부 때 대정부 투쟁의 전략하고를 아마 그 노조 집행부가 지도부가 크게 전략 수정을 해갖고 어차피 노조도 안 다치고
경찰도 안 다치고 평화롭게 시위하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라 해야지. 노조도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군사 정권 때부터 내려오던 그냥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인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힘으로 한다. 이 생각은 좀 안 해야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대통령이 평생 검찰한 사람이잖아요. 평생 잡아갔던 사람인데 그 뭐 좀 데모하고 뭐 한다고 해서 뭐 물러설 사람도 아니고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뭐 평생 검찰에서 사람 잡아가던 일만 한 사람인데 뭐 자기 그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전혀 두려움을 안 느낀 사람들이니까 그냥 법을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주의 주장을 갖고 현 정부가 설득을 하도록 뭐 이렇게 좀 크게 수정을 해야지 불법이다 폭력이다 이런 소리가 정부에서 안 나오도록 우리가 뭐 불법이냐 우리가 뭐 폭력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노조가 대정부 투쟁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고 정부도 그냥 있다가 그냥 하면 진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에 대화하고 내가 이야기했듯이 충분히 경사노위원장을 보내든지 노동부 장관을 보내든지 충분히 이야기했. 옛날에요. 우리가 군사정부 때 시위할 때도 우리가 시위 계획을 짜놓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비밀이 한다가 지금 나가잖아요. 내일 아침 10시부터 시청 앞, 신세계 백화점 앞, 뭐 서울역 앞 한다. 이렇게 되면 사전에 정부, 국정원 그 담당 과장이나 관부가 와요. 와갖고 우리 실무자들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는 하면 우리는 안 할 테니까 요선까지는 좀 뭐 넘지 말아달라.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실무자들 이야기해요. 그러면 실무자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해요. 우리 지도부에다가 뭐 우리 내일 데모하는데 그 뭐 어디까지는 뭐 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대화를 좀 충분히 해서 이걸 사고 없이 하도록 해야지 이거 뭐 데모하고 탄압하고 또 데모하고 또 탄압하고 이렇게 나가면 나라가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 요 말씀 첫 듣고 순서는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서 그런 자제하고 자중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야지. 그건 노조가 하는 거는 또 노조가 하는 집회 시위는 완전히 새빨간 안경 보고 뭐 불온하게 이렇게 시각에서 접근하면 그거는 해법이 나오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대화를 해야지. 노조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 자, 내년 총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 예측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우리 이재호 고모님이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모임 미래발전 포럼에서 정치 참 오래 했는데 안철수만한 사람 없다 이런 말씀을 또 고모님이 하셨어요. 고모님, 저도 자주 만나시는데 이재호만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이재호만한 없다고 사람 하셔야지. 없다. 그러니까 이상민만한 사람 없다. 아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 안철수 지금까지 의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진짜 와서 자기네들이 무슨 미래 발전 포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딱 하고 자기네들 회의를 해봤는데 축사할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고모님이 와서 축사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요즘 또 안철수 의원 별로 또 힘도 없고 그런데 그 힘 없을 때 사람이 좀 가져야 되니까. 알았다고. 그래 축사를 하러 갔어요. 가셨는데. 그러면 옆에 본인이 앉아 있는데 축사를 하는데 좋은 말을 해야지. 그럼 뭐 그냥 하신 말씀이시죠? 아니 그냥 한 거다. 실제로 또 안철수 사람이 괜찮고. 저는요. 그건 보르면 내가 또 같이 축사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 사람이 안철수만한 사람이 없다. 우선 와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무슨 모임을 만들 때는 쉽지만은 만들어 놓고 한번 흐지부지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누굴 위해서 한번 모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라. 그 이야기를 내가 한 거지. 내가 뭐 끝까지 가겠다는 게 아니고. 안철수 의원가 끝까지 가겠다는 건 아니고 이 모임을 잘 되라. 내가 가겠다는 거 아니고 이 모임이 잘 되면 좋겠다. 모일 때는 와 모여놓고 또 뭐냐 시간 좀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고모님 좀 우리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호감이 좀 있으신 편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자, 이상민 의원님 어떠세요? 그것도 수능 안 쉬니까. 이상민 의원. 저는 하여튼 고모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니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대전에 당원 대회 할 때 내 추천하면 내 갈게요. 그렇습니까? 그럼 가서 내가 이상민만.
고모님 모시면 수박이라고 할 텐데. 아니, 내가 겪어보니까 이상민만한 사람은 없다는 소리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년 총선 얘기도 벌써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 지역구에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또 그 분당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내려봅니다. 아, 그럼 김은혜 수석이 안 갈 것이다? 예, 김민혜 수석이 예. 대통령실에서 나오기가 좀 그러고 아무리 정치판이 뭐 의리가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안철수라는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했던 장본이잖아요. 대통령 후보. 예. 예. 그리고 그것도 그 지역구에 나갈 때도 음. 보궐선거 나갈 때도 당에서 떠밀어 갖고 내보냈는데 예? 내보냈는데 그것도 뭐 본선거 할 때 이제 당신 끝났으니 또 나가라고 딴 데 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당 전반적인 신뢰가 떨어지니까 예. 전체적인 표에 영향이 있습니다. 아, 총선 전체 그렇습니다. 영향이었을 것이다. 안철수 고모님 분당. 제가 들은 예. 소문 몇 가지를 예. 여쭤보면 이거 저도 그냥 들은 소문인데요. 일단 김은혜 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요즘 잘 못 받아서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분당갑 출마가 어렵다. 이런 소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보훈부 장관. 이 지금 다음번 출마를 분당갑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게 될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얘기가 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박민식 장관. 예, 박민식 장관이 분당갑으로 하고 안철수 의원은 아니 당연히 대권 주자인데 험지에 가서 도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차출해서 배치할 거다. 이런 소문들이 같이 돌더라고요. 소문 세 가지가 다 틀린 소문입니다. 네. 예, 그건 맞지 않는 소문이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분당감 출마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박민식 장관도, 아니, 장관 된 지 몇 달 안 되고 나갈 것 같으면 장관 안 시키지. 근데 끝까지 왜 말 안 하지 않았습니까?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본인이 말 안 한다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아하. 몇 달 하다가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장관 그만두고 나가면 장관 한번 한다는 게 청문회 해야죠. 사람 그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몇 달 있다 나갈 사람을 대통령이 장관 시키겠으면 안 시키죠. 그러니까 그 본인이 뭐 나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이야기고 박민식 장관이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장관은 안 받아야지. 그렇죠. 보훈부가 성격됐으니까 이제 제 역할은 다 했으니까 저는 이제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해야지.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윤핵관들의 장난으로 내년에 총선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을 경우에 무소속으로도 나올 수 있다. 무소속 출마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누가요?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은 뭐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은 네. 공천 줘야지. 그래요? 이준석 전 대표인데 공천 아니, 줘야지. 당원권 정지당할 만큼 중징계를 받은 사람인데 공천을 거기에 줘야 됩니까? 당원권 중지에 내년 선거 전에 풀리지 않나요? 풀리긴 하는데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공천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는데 네. 이제 징계 전력도 징계 있고 징계 소위 그 징계 전력이 윤리위에서. 있기 때문에 예. 점수에 있어서 마이너스는 되죠. 음. 마이너스는 되지만은 너네 이준석이 말고 누가 이준석과 경쟁해서 출마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이너스 줘도 그건 이준석이밖에 없어. 근데 거기 뭐 굳이 그걸 당해서 그러니까 총선은요. 우리도 해봤지만 직접 한두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빼면 총선 전체 전체 영향이 영향이 있습니다. 있다. 안철수 이준석 공천 이상하게 마찬가지. 하면 총선 전체에 그렇습니다. 영향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이 맨날 나와서 바른 소리 한다고 대전에 공천 안 준다. 예. 그럼 민주당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하. 이거 이상민 의원께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공교롭게도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두 사람 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가 매우 원만치 못해서 출마를 못할 것처럼 사이가 보이는데요. 나빠도 네. 총선 때는 아무리 속으로 뭐 이렇게 해도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 자리가 중요하니까 당선이.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공천 줘야 됩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이 되게 또 말씀하실 기회를 좀 많이 드려야 예. 될 것 같아서. 자,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원장 그 선출 놓고 좀 논란이 좀 있네요. 또 민주당에서 원내지도 워크숍까지 했다고 하는데, 또 의원들끼리 갈등이 좀 있나 봅니다. 특히 정청래 그러니까 의원은 원래 행안위원장 고소하겠다. 또 이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여야 간에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오랫동안 그 전 선배들부터 그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최고위원 이분들은 우선 상임위원장 겸임을
안 하고 또 원내대표, 당대표, 원내대표, 뭐 최고 사무총장 했던 분들은 장관 했던 분들은 상임위원장을 안 하고. 안 합니다. 그게 관리. 그게 왜냐면 어느 직책을 누군가가 독식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회가 제한을 받기 없어지니까. 때문에 널리 그런 기회를 제공토록 한다는 측면이 나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직책 업무를 맡아서 어떤 직책을 하고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하는 게 맞죠. 당연하죠. 예. 그게 여든 야든 예. 지금 난 민주당 보면 진짜 한심한데 저는 같은 당도 아니 난 남이 다이긴 하지만 진짜 안타까운데? 신경질 나는데 상임위원장을요 정청래 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최고위원이 무슨 상임위원장을 겸해. 나는요 5선을 했는데도 상임위원장을 못해서요. 아. 하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겠다 그러니까 사무총장 한 사람이 무슨 상임위원장 하냐고. 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하려고 원내대표 한 사람이 무슨 상임위원장 하냐고 또 안 해. 그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니까 장관까지 한 사람이 무슨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이 안 해. 안 해. 그게 관례예요. 당 주요 당직을 맡거나 정부의 장관직이나 맡거나 하면 상임위원장 양보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게 여든 야든 그게 관례예요. 그래서 삼선이 없으면 재선주에 고참시키는 거예요. 예. 재선주에 나이 많은 사람 시키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 오랜 불문율입니다. 예. 그런데 최고위원 하는 정정래 그 최고위원이 행안위원장. 행안위원장을 사수하겠다. 죽어도 하겠다, 사수하겠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다. 국회. 이상민 의원님. 예.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런 제가 17대에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쭉 그게 내려왔던 전통이고 관례고 그렇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나이 그리고 또 겸직 다른 당직 같은 거 맡으면 중복을 못 하고 예. 장관직을 맡은 분은 또 피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지금 이재호 고모님도 그러시고 저희 당에는 그 이해찬 전 당대표 그분도 저 간사도 못 하셨고 저기 상임위원장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어요. 예, 예. 왜냐 그러면요. 이 국회는요. 상임위원장이나 당직 들어가면 당직은 뭐 좀 별개지만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국회직은요. 선수 같은 선수는 나이 이게 불문율로 여야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선까지는 상임위원장 하는데 3선이 다 했으면 재선주에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이게 아주 국회는 이게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회가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나눠 해도 운영이 무난하게 되고 하는 것이 그런 불문율이 있는 거예요. 국회는. 그런데 야당에 아무리 야당이 막간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최고위원회 한 사람이 상임위원장을 뭐 또 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건 억지고 억지는 무리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원내대표 좀- 했던 사람도 뭐 예. 하겠다, 뭐 장관 했던 사람도 하겠다. 그렇게 야당이 그러는 모양인데 옳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를 쳐내면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다. 나를 쳐내는 다음 거 타겟은 이재명 그다음에 대표와 이재명을 지도부다. 쳐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재명 쳐내려고 대표가 얘기하는. 상임위원장 하려고 그러나요? 아니, 그러니까 나를 쳐내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표자로서 쫓아내려고 할 거다. 저 세력들이. 근데 그거하고 결부져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거고 상임위원장은 국회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냐, 국회지. 또 당내의 여러 가지 뭐 이재명 대표의 진퇴에 대해서 논의되는 건 상임위원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근데 없는 왜 이렇게 거죠. 집착을 하는 거죠, 여기? 그리고 아니 그 저도 정정래 의원뿐만 아니라 그것도 뭐 원내대표인 사람도 상임위원장 뭐 하겠다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예. 뭐 박홍원 장관 했던 원내대표가 사람도 한다 그러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안 장관도. 해야죠. 그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뭐라자면 그 상식입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 이분은 알지 않습니까? 강성 아닙니까? 강성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 당에서는 분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그 당이 지도력이 없는 거지. 아. 이재명 대표가 지도력이 없는 게 자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예. 강하게 못 하잖아요. 아하. 그게 딱 지도력이 선 사람 같으면 딱 불러다가 정청래 의원을. 그럼 딱 불러다가 이제 음. 그만하시오. 상임위원장 안 됩니다. 딱 자르고. 그래도 한다 그러면 그럼 최고는 그만두시오. 딱 자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윤리위원회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요 해법 어떻게? 딱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말이고 우선 뭐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해서 합리적으로 그걸 지금까지 나온 그 관례를 존중하는 게 예.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정청래 의원이 저하고 뭐 같은 대전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저하고 자별하기도 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 본인이 이렇게 언론 보도해 보면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상식적인 이 기준을 아하. 따르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합당하다고 분이 봅니다. 경우가 바른데 원내 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하잖아요. 예. 제가 원내 대표를 2번 했잖아요. 예. 제일 골치 아픈 게 상임위원장 배분이에요. 아하. 원칙 딱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아. 선수 아하. 같은 선수는 나이 토달지 마라. 예. 딱 그런 막. 그런데 이제 어느 상임위원회를 할 거냐 그게 있어요. 음. 서로 상임위원 내가 하면 이거 하지 제가 하지 그러잖아요. 그거는 서로 양보 안 하면 힘줄 뽑아라. 딱 해보면 그냥 군소리 없이 그냥 딱 정리해버려야지. 그리고 임기가 이제 원래는 상임위원장이 2년입니다. 그렇죠. 그 당연히 2년 국회법에 정해진 거 지켜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당내에서 그런 뭐 이제 좀 예,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1년씩 나눠서 하고. 그게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는데. 참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상임위원장은 상임위를 끌고 나가는 리더로서의 권위도 있고 그런 것들 임기가 국회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왜 굉장히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부적절하게 타협을 하는데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신분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슨 자리 가지고 다 자리 감투로 다툼하는 보니까 감투 돌아가면서 쓰죠. 감투로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자. 근데 그건 옳지 않고 상임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자기 부서 지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한 번 하면 국정감사 한 번 하잖아요. 예. 국정감사 한 번 해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지난번에 국정감사 한 것을 내년에 할 때 그때 확인하면서. 당신네들이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지 않냐 왜 금년에 이러냐든지 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2년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1년씩 나누어 간다. 그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감투 나눠 쓰는 거지. 그거 이 옳지 않은 직책을 거예요. 이제 국가가 위탁하고 수탁받은 권한 그 국회법에 정해진 거를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거래하듯이 1년씩 하고 또 뭐 바꿔서 하고 이건 아주 안 좋은 모습입니다. 안 좋아요. 지금 국회가 갈수록 좀 이게 저질 가면 좀 갈수록 이게 좀 이게 운영도 그렇고 품격이 돌아가는 떨어지고 것도 있다. 그렇고 정말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의원들 갈수록 수준도 그렇고. 우리 할 때는 저런 짓은 없었거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사실은 아니, 그거를 내가 말이야. 칼날같이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5선이 돼 갖고 외교위원회 갔는데 사람들이 다 민주당에서도 뭐 5선까지 하셨고 하니까 예우를 했고. 위원장은 이재호 의원이 이번 맡으라고 외교위원장. 나 그래서 여야가 다 추대행식이라. 그런데 내가 그랬지. 내가 당의 원내대표, 총장, 비대위원장 뭐 온갖 것 다 하고 정부의 장관도 했는데 내가 하락하면 좋지. 그런데 이거 내가 하면 못한 사람 생기니까 아하. 안 하겠다고. 아하. 그래서 내가 빠졌지. 예, 응? 예. 이게 지금 빠져줘야 돼. 그거는 자기가 그런 한 사람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지난 수요일 국회에 출근을 했고 지금 이제 오는 8일이죠. 이제 그 윤리위 자문위 회의를 하면서 또 징계가 좀 속도를 붙을 것 같은데 자, 이상민 의원님은 관련 소식 들으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당의 입장이라든지. 뭐 언론 통해서 듣는 거 외에는 예. 없고요. 예. 뭐 전화를 한번 할까 하다가 김남국 의원에게? 네, 또 뭐 그 본인도 지금 심정이 그럴 텐데 또 뭐 할 전화해서 말도 그만두라 없고. 해야지. 예? 의원을 그만두시라고 의원을 그래야지. 그만대라. 그걸 왜 제가 해야 돼? 그럼 내가 할까요? 이제 나이간 뭐 좀 안타까운 일이고 한데 예. 저는 김남국 의원한테 권하기를 예. 이런 때일수록 진실을 대면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한테 소상히 밝히는 것이 저는 해야 될 금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건 저러건 그 작물을 뭐 무슨 뭐 전자지갑 뭐 이런 계좌 거래 뭐 있다면서요? 뭐 그런 것들을 들어 제시하고 예. 설명을 그에 대한 경위 설명을 쭉 하면 뭐 더 이상 시끄럽게 안 될 텐데 자꾸 이제 그게 안 나오면서 하니까 윤리특위도 제가 볼 때는 쉽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적 예를 들어서 징계의 수준이 있고 윤리특위에서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예. 그 간극이 매우 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자금 세탁 의혹 허위 보도했다. 언론중재위에 중재 요청하겠다면서 뭐랄까 이제 사퇴보다는 싸우고 소명하고 이런 부분에 더 방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한판 쓴소리에서 예.
어차피 뭐 제목이 한판 쓴소리니까 내가 김남복 의원이 뭐 내 대학 후배고 그러니까 아하. 네 진짜 중앙대학교. 이야기하면 예.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한 것이 코인. 코인 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든지 이게 뭐 잘못했다든지 위법했다든지 예. 이거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아. 그거는 그냥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그거는 지금 수사를 수사죠. 하니까 그거 따지는 거고 예. 제가 김남국 의원을 처음부터 내가 그만둬야 된다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도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할 때 청문회 할 때 그거 안 하고 코인. 코인하고 거래했다. 앉았고 또 국회의원은 정치인인데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돈벌이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되거든. 그래서 국회의원이 돈벌이에 신경 쓰지 말고 딴 데 신경 쓰지 말라고 세비를 먹을 만큼 주잖아요. 국회의원 세비 갖고 굶어 죽지 않거든. 먹을 만큼 주거든 세비를. 그러니까 그걸 먹을 만큼 주는 거는 먹을 만큼 줄 테니까 부정부패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 예.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에 충실해야지. 국회의원은 걸쳐놓고 돈벌이하는데 충실하면 국회의원이 자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점이 윤리적으로 정치 도의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안 되니까 당신이 그만두는 게 맞다 이 말이요. 예. 뭐 코인을 잘못했다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뭐 그 전문적이고 그거는 검찰에서 따질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검찰에서 맡겨내 거야.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도 따지는 건 바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이나 자질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둬야 된다 이건데 지금 윤리위원회 맡겨놓으면 그 세월아 내월합니다. 예. 그 그게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어렵습니다. 물을 게 너무 많아서 요 하나만 좀 굉장히 저는 요걸 좀 짚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그 MBC와 MBC 기자를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등 최근 이제 정부의 모습이 언론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좀 유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너무 과한 수사도 하고 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이명박 그거는요. 정부 때는 안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요. 예, 예. 그 자체만 보더라도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에 딱 위반입니다. 아. 아니 그 한동훈 장관의 무슨 뭐 주민등록 초본 예. 뭐 이런 것들이 유출됐다고 하면 그게 해당 기자의 그런 혐의가 있다. 음. 그러면 그 해당 기자에 관련된 것만 국한해서 해야 됩니다. 예. 근데 MBC 전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잖아요. 본사에 저는 갖고.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부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음. 예? 아니 어떻게 압수수색이 그동안 너무 남발된다, 오남발된다고 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아니 그 압수수색이 혐의와 관련되는 견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MBC에 대해 전체 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유출 혐의도 1년 전에 드러난 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년 전에는 뭐 했어? 1년 동안? 음.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지금 뭐 한동혁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예. 뭐 면직 처리하는 것과 결부해서 하니까 딱 이 정권이 방송장악한다. 저기 방송장악을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딱 받기 좋죠. 그러면 국정이 동력이 제대로 인정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안 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 기억을 되짚어보면 MBC PD 수첩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직접 간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당시에도 방통위원장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좀 제기된 적도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고. 그게 가해자는 기억이 잘 나요. 이게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MBC가 예. 사실 그동안은 이상한 그 보도 행태가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 MB 때 당해가지고 정권 뺏기 우린 죽는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다라고 우리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심하게 안 했는데. 기억을 좀 더 더듬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재호 의원님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부모님하고 친한 신분이에요. 이동관 전 수석. 방통위원장 가는 거. 직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갑자기 아니, 예. 우선 그 MBC 그 압수수색 예, 압수수색, 문제, 예. 그건 뭐 야당님 말씀하시면 뭐 야당이니까 저런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지도 모르니까 예. 시청자들이 내가 여당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면 네네.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인사청문회 때 제출된 자료가 개인정보가 많은데 그게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1년 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그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돼서 한동훈 장관인데 무슨 불이익이 있었느냐? 그것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게 무슨 사건이 생겼냐? 무슨 범죄가 생겼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 1년 전에 그냥 그걸로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법에 어긋나는 거는 압수수색 한다 하는 것이 한 장관 논리인데 그 좋아요.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방법이 그 담당 기자를 불러다 조사를 해도 되고 그 유출한 거니까 수사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걸 갖고 방송국의 본사에 가서 그 경찰이 부서를 압수수색하겠다. 그거는 좀 너무 나갔지. 선을 넘었다. 법 집행에 있어서 너무 과했다. 나갔다고 보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그 담당 기자의 부서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한 거는 그거는 나는 검찰권이 남용이다. 남용됐다. 좀 남용이다. 그건 좀 심하다. 얼마든지 불러도 조사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예. 왜 하느냐. 그래서 그거는 조금 검찰이 좀 오바를 한 것 아니냐. 20초 남았습니다. 그거 이동관 방통위원장설, 내정설. 후보. 나는 아주 잘된 후보로. 그래서 이재호 고모님 직계라 사람이 우선 겨우 받은 사람이고. 그거를 질문으로 하시면 매우 불공평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정설 맞다. 아주 잘한 인사다. 네, 그거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판 순소리 지금까지 이재호 상임고문님, 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아니 두 분 솔비 예, 씨 잠시 후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